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우석 도의원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이 영상이 실리는 채널은 포천에 있는 공유 TV 채널에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김우석의 수다방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포천 지역 언론을 대표하고 있는 공들인 뉴스의 최출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들인 뉴스의 최철규 기자입니다. 오늘 이 공유TV에 김우석 수다방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뭐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컬리즘, 포천스러움 이런 주제가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언론과 연계해서 포천스러운 언론은 어떤 거냐 뭐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포천스러움, 지역에 특화된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에 그 언론들이 좀 매진할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교과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천스러운 거냐? 좀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좀 쉽죠. 그 타 지역과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발굴해내고 이 지역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저는 그걸 이제 이 포천의 로컬리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뭐 그런 로컬리즘을 얘기하려면 포천 특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포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특성들이 좀 있는지. 포천은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폐쇄적이죠. 폐쇄적이라고요? 소위 얘기하는 뭐 입증할 수 있으세요 그거? 소위 얘기하는 그 텃세로 대표되는 그 포천스러움에 걸맞는 아주 강고한 포천의 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 출신이 아니라서 느끼시는 건가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겠죠. 그 외지인에 대한 그 방어랄지 그리고 그 현지인에 대한 그 자기 보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근데 장애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궁금한데 네. 경험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뭐 특정해서 누구를 할 수 없는 좀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살살 얘기하면 그 어느 지역에도 다 그런 텃세 이런 문화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포천에서 의정부로 가기 위해서 축석고개가 있는데 그 축석고개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은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저도 뭐 많이 네, 들었었는데 그렇죠. 대표님이 그런 걸 좀 느끼시는 바가 있냐 이거죠 저는. 저는 뭐 이미 성인이 돼서 뭐 포천에 들어와서 그런 바를 직접 느끼는 건 축석고개를 넘는다는 그런 장애가 아니라 그 우리가 포천시 인구를 얘기하면서 확장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유입되는 그들에게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어르신이든 그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떻게 정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는 각 산업별로 들어가서 그 업종별로 들어가서 보면 아주 힘든 그리고 어려워하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포천에 연고가 없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찾았을 때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또는 그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얘기할까 또는 어떤 자영업을 펼쳤을 때 자영업 장사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장사가 잘 안 되게 하는 데는 이 지역에서 좀 많이 방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새로운 곳에 가면요 네. 다 어렵죠. 그렇죠. 뭐 모르잖아요 그 지역 사정들을. 그렇죠. 누가 뭘 잘하는지 네. 상권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네. 포천만의 특성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네. 근데 포천이 그런 건 있어요. 그 인구 교류가 잘 안 돼요. 정체되어 있죠 인구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선후배, 동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트워킹이 좀 강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이 좀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지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답답함을 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함이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없어지는데
제가 이제 일동면에 거주하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갔어요. 그 26년이 된 그 일동면 어떤 리의 이장님께서 근데 우리 서로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언론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포천스러움을 한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장님께서도 여전히 그 일동면의 이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한 터세라는 그 지역 원주민에 대한 벽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학교 공부를 위해서 잠시 유학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잠시 나갔다 그렇죠. 나갔다 들어와도 오면은 출식 어디 갔다 왔어? 예, 그런 원주민에서 얘기 하죠. 조금 이 퇴색되는 거죠. 넌 토박이가 예, 아니야. 막 예. 이런 거 있어요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좀 더 긍정적이고 그 에너지 넘치는 확장성 있는 로컬리즘으로 변화되고 정착될 수 있게 그 지역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좀 컨텐츠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요. 네. 뭐 잘 안 돼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사람들이 세상도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네. 뭐 정보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포천이 인구는 적고 땅은 넓다 보니까 네. 정보 흐름이 원활하진 않다. 음, 그래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고민 많이 해야죠. 예. 네네. 근데 사실 우리 지역의 지역지라고 하고 보통 지역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권, 광역단위 뭐 지방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건 뭐 중앙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역 언론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많죠. 뭐 몇 개 그 언론사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 꼽을 것만 해도 한 7, 8개는 될 것 같은데. 그 포천에 상주하는 언론사가 지금 12개 정도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포천을 거점으로 하는 지방지 중앙지 그 특파원을 포함하면 한 40여 명 기자가 포천 지역에 상주하면서 기사를 이제 송고하는 거로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포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루는 언론사가 뭐 이제 가장 오래된 뭐 포천 신문, 포천 뉴스, 네. 그다음에 포천 일보, 그다음에 뭐 매일 뉴스, 공돌인 뉴스, 좋은 뉴스, 굿모닝 뉴스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포천 발음보도 그거는 포천닷컴? 포천닷컴. 네, 포천닷컴이지. 근데 사실 이게 언론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네.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많이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재정 충당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되고 있나요? 그 언론사의 수익 모델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광고 또는 광고는 지역 업체 광고라든지 관공서 광고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주로. 네네. 뭐 개인 뭐 자영업 광고도 있지만 네네. 그 비중이 적은 부분이고 또 뭐 지면을 발행하면 구독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인터넷 신문도 뭐 구독료를 네. 발행할 수 있죠. 네네. 그 외에 뭐 스폰 협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매체에 발행할 수 그렇죠. 있게 담보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없죠. 안정적인 뭐 수입원이 있어야 뭐 기획을 하고 맞습니다. 예측을 해서 네. 뭔가를 새롭게 좀 만들어내는데 그래야 기획도 가능하고 이제 언론사의 그 재정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네.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는 농담으로 뭐 생계형 기자라는 얘기를 많이 네네. 했는데 생계를 꾸리다 보면 언론사가 지향해야 되는 뭐 지금 의원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역 언론의 위상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죠. 매월의 매체 발행에 그걸 뭐 소화해내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기획도 할 수가 없고 연재 또는 탐사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보도를 할 수 있게 많은 또 인재들을 또 양성하고 충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할수 사실 없는 뭐 부분이죠. 언론이 정농 집필을 하려면 재정으로서 이제 독립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언론들도 산업 자본이 다 들고 있어요. 네, 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네. 그래서 그 광고 때문에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 언론은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이쪽 용어로는 개도지. 관변, 개도지가 뭐죠? 그 오래된 용어인데요. 네, 그 관에서 발행하는 보도 자료 네네. 그 내용만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그런 매체들을 뭐 이제 개도지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그 관공서로부터 광고 수입이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눈치를 보고 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피할 수가 근데 없죠. 이제 눈치를 본다는 거는 뭐 잘못된 일이 발생했었을 때 그거를 바른 말을 못 한다는 건데 포천시정이 뭐 기자들 눈에 막 잘못돼가지고 막 빵빵 터져야 되는 사건들이 또 있었냐? 네. 그럼 그건 좀 잘 모르겠거든요. 뭐 그런 일이 혹시 있었더라도 여러 매체들의 이해가 많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여요. 좀 친시청적인 그런 경향의 매체도 있고 아, 네네. 반시청적인 네. 뭐 시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시정에 대해서 좀 더 견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사건건 건드리는 매체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얘기 그 톤으로 얘기하는 매체들도 있죠. 아니, 사건이 발생이 되면 네,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보려면 뭐 계속 긍정적인 거고 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부정적인 건데 네. 언론의 특성이라는 거는 견제 그리고 사실을 물론이죠. 전달해 줌으로 해서 네. 지역에 있는 포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알 수 있게 전달하는 건데 그렇죠.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깊게, 좀 더 그 총체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 그 시청을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시장님의 또는 각 그 과의 입장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언론이 뭐 네. 그런 사정 고려하면 뭐 언론하면 되나요, 이게? 그렇죠. 이 부분에 큰 문제, 그 장애 앞에서 그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은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는 건, 그럼 언론인이 아니고 정치인이죠. 그렇죠. 네. 이 정치가 언론과 이렇게 섞여서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있죠. 부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거라는 네. 거죠. 그게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다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그거. 나타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뭐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시민들이 다 의혹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은 특히 중앙지에서 못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로컬에 치중돼서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파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다들 그만두는 일이 흔하다. 그렇게 되게 보고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독자들이 있습니다. 네, 중앙의 이야기를 하면 네. 그게 어깨에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네. 독자들이. 네. 동네 이야기를 하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이 네. 태생적으로 되게 힘들다. 음, 왜 지역 언론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독자들이. 그건 뭐 탈피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우리 동네 이야기이기 변경해야 되는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동네 이야기 되게 재밌는 것도 많잖아요. 네. 미담도 많고 그렇죠. 뭐 욕할 거리도 많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뭐 살아있는 이야기들인데 마치 뭐 여의도에 있는 네. 정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네. 이상한 그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뭐 조그만 지역 정치판을 이야기할 때도 중앙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치 해답처럼 5번 답안처럼 이야기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무슨 이거는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어디 밖에 가서 바깥물을 먹고 들어오면은 뭔가 좀 세고 유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깥의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거대해 보이고 좀 실력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을 얘기하면서도 자꾸만 중앙에 대한 거론을 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지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고 지역을 얼마나 고민했느냐, 네, 지역 사정을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 그렇죠, 이게 지역민들한테 또 호감을 좀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고 이거는 지방자치의 맥과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흐름을.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끊임없이 로컬, 포천, 가평 이 지역을 파고들지 않으면 지역 언론의 내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뭐 지방지 흉내낼 수도 없고요. 중앙지 흉내내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더 많은 포천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찾아낼 때 지역에 특화된 그런 언론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혼자 이 포천 전역을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직원들도 있어야 될 테고 네. 또 이제 취재를 나가는 기자들도 좀 많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죠. 은또 재정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재정 부분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지역 언론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의 홍보비에 주눅들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들인 뉴스한테 여쭤보는 게 네. 유료 구독자를 어떻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창간하면서 1,000명의 구독자로 그리고 1,000명의 후원 그룹으로 시작해서 한 1억 원 정도면 이 조그마한 지역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시작하는 언론사를 새로운 언론사를 시작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몇 명? 물론 계획대로 안 됐고 네. 후원 그룹도 뭐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지금 한 50여 명의 구독자로 시작해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이제 희망하고 있고 목표는 1,000명? 그러면 예전에 이제 보니까 지역 언론 중에 유료 구독자가 한 달에 5,000원씩 해가지고 3,800명 하니까 지역에서 제일 막강해. 네네 그런 경우도 봤어요. 모델들도 있죠. 근데 10,000원짜리 1,000명이면 네, 매월 네,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면 뭐 이제 좀 계속 뭐 교육도 시키고 기자들 훈련도 시키고 양성하고. 그러니까 현재 그 뭐 포천은 아니지만 옥천 신문이라고 네네. 아주 유명한 그쵸? 지역 신문의 모델이 있어요. 옥천 신문이 유명하죠. 네네. 한 3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물론 거기는 한 20년 정도 된 신문사예요. 네네. 그 젊은 직원들이 옥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도 물론 중앙지가 들어갑니다. 조선, 중앙, 네네네. 동아일보가 들어가는데 1순위로 보는 신문이 옥천 신문인 거예요. 사실 오늘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이 공유 TV는요 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아, 포천의 많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을 네네. 모아놓고 포천에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네. 이거를 공유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공유 TV인데 우리 공들인 뉴스도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그렇죠. 같이 가는 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 눈에 보이는 이 스튜디오 환경, 뭐 영상 장비, 공유 TV 환경을 공들인 뉴스가 구축할 때까지는 시간과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 TV가 일종의 그 플랫폼화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 언론도 여기에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자기들의 윈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다 있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저는 상통하는 것 같아요. 체육관과 운동장은 한 군데 있고 그 주변을 위시한 공원과 학교가 있으면 네네. 국토의 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경비를 쓰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이 공유 TV를 네. 잘 활용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고 네. 대신에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기브앤테이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런 좋은 취지로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시는 분께 네. 언론인으로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고민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 공유 TV가 플랫폼이 되면 뭐 김우석 수다방이 만들어진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한 꼭지로 계속 만들어지겠죠. 계속 네, 콘텐츠를 네. 생산할 수 있는 기회, 뭐 계획, 실행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면 우리 되겠네요. 대표님이 좀 이해가 네. 빠르신 것 같아요. 그 공유 TV의 플랫폼 구조는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라 프로그램을 예, 너희들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 혼자만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네네네. 역시 이제 그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그림 같은 것에 정말 이 자리에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지금 다 그 포천 지역의 언론사들이 이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어요. 꿈꾸고 있고. 아니 누구나 계획은 할 수 있어요. 위대한 계획을. 그런데 그걸 각자 도생으로 해내려고 하니까 그게 시간이 경과돼도 달성 못하는 거거든요. 어렵죠. 그럼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정도 규모 갖추려면요. 돈만 벌어야 돼요. 이 정도 하려면. 네. 언론 해가지고는 이거 못 만들어냅니다. 이거. 그렇죠. 네. 이 특화된 이 방송 음향이라는 부분, 이 영상 플랫폼 내에서 그동안 지역 언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공들인 뉴스 TV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들과 멋있게 아주 그 솔직 담백한 그런 정책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네. 제가 혼자 준비하는 동안 그거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못하고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세상은 내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공유 TV를 보는 순간 네네. 아 우리 정성호 대표님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들어오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그거 하실 거냐, 진행할 거냐. 아 여기가 플랫폼이었는데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었구나라는 네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우리 네. 문성호 대표님 하는 이 공유 TV는 그만 좀 띄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역 언론 활성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역 언론이 우리 언론이 훌륭하다, 우리 네. 언론 봐라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교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또 누구에게 있느냐? 언론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언론의 책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정치도 그런 부분이 있고 언론도 기존에 관성화되고 이미 굳어져 버려서 이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혁신 모델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관내 홍보비에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독립 언론이 되는 거고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네. 언론들, 돈 많이 버는 언론들 보면 저희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직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그래서 외압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 그렇죠. 자기 다짐이거든요. 그게. 벌써 2012년에 출범한 그 뉴스타파라는 매체도 있잖아요. 그 많이 자리를 뉴스타파. 잡았죠,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자리를 잡아서 새롭게 지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이제 합류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뭐 함량이 미달됐는지 결합을 못했어요. 그런 모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중앙정치에서 시도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국회의원 아시잖아요. 네네. 이 관에 YTN에 뭐 연합뉴스에 300억씩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은 더 들어가죠. 네. 그 뭐 경기일보, 경기신문 같은 지방지에도 그 경기도에 그 홍보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지면에 정책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네. 그게 나가는 만큼 지급이 되는 구조예요. 네. 네. 그런 그 관의 그 홍보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그 매체의 영향력이 세지는 것이 뭐 반정부적인 그런 발언이라든지 기사 네. 보도를 내보낼 수 있는 자기 각자의 힘이 생기는 구조가 됐거든요. 색깔이 있는 거죠. 색깔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완전히 철저히 배제된 척 반정부적인 기사를 써대고 뭐 허위 왜곡 보도를 써내도 그 무너지지 않는 언론 권력이 돼버린 중앙지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권력 맞죠. 예. 그러니까 언론 권력을 지역지들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지도. 권력지향적인 네. 언론을 하고 싶어서 언론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속성이 사실은 사실과 팩트, 사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진 그런 권한이 주어진 반면에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시민이라든지 독자를 해칠 수 있는 독이 되는 구조가 근데 이제 있어요. 뭐 독자들이 모를 것 같으면 다 압니다, 그거. 그렇죠. 네. 그런데 언론인들만 모르는 부분이에요. 네네. 언론인들은 사실은 언론의 힘이 가장 강할 때가 제대로 된 사실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전달할 때 힘이 세지는 네, 거거든요. 공감합니다. 여의도 정치나 우리나라 중앙 정치는요, 뉴스타파를 가장 무서워할 거예요. 네. 취재 들어가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다들. 뉴스타파의 시리즈 뭐 1년에 걸친 2년에 걸친 그 집중 취재는 네. 정말 거기에 당연의 그룹이나 세력 뭐 그 집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탐사 보도에 뭐 대명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농업재단 그 창립식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리고 포천에 이제 얼마 전에 생겼던 문화재단, 작년에 생겼죠. 문화재단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이제 어떤 근거들을 갖고 있는데 언론재단은 좀 불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준비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위원님께서 그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지역의 언론들이 그렇게 마치 관 시청에 출입하면서 그 생존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매몰되지 않고 각자의 언론의 기능, 언론사의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무언가 다른 기구 힘이 그 언론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건 고민을 결국은 지역이 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네. 뭐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그렇죠. 또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잘하는 거, 네.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 언론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느냐 봤었을 때 항상 시끄러운 게 있었어요. 언론 홍보비
책정할 때 예산 책정할 때 그렇죠. 지급 기준 가지고 항상 시끄러워요. 네. 도대체 근거는 뭐냐? 네. 왜 저기는 많고 여긴 적냐?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구독자가 얼마냐, 네. 뭐 히팅 수가 얼마냐,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는 관이 정할 것이냐, 언론인들 연합에서 기준치를 제시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에서 정하죠. 그러면 네. 관의 기준이 분명하게 발행 부수라든지 뭐 인터넷 신문의 기준에 뭐 조회수, 구독자 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지급되고 그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순응하거나 하지 못하고 불복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시민 배심원단을 꾸려서 관 쪽에서도 나오고 언론인 쪽에서도 나오고 시민 배심원단을 딱 보고 기준 제시해 보세요. 이게 합리적이겠네. 이런 기준 좀 만들어 놓으면 좀 시끄럽지는 않을 텐데. 아주 뭐 바람직한 그런 시도는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언론심의위원회가 작동하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큰 권한이 또 홍보비의 집행 권한이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행 권한은요. 네. 기본적으로 집행의 근거가 명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왜냐하면 것에 우리에게는 정보공개 청구 권한이 있잖아요. 권리가. 물론 있죠. 그럼 언론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했느냐? 네, 공개해라. 네, 그럼 어디 언론사에 어떻게 무슨 건으로 지급되는지 다 확인이 될 거란 말이죠. 물론이죠. 근데 그걸 확인했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네, 문제 제기는 뭐 지역에 있는 네. 시민들이 한다거나 언론인들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서 그 언론 홍보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또 감시할 어떤 기구, 단체, 그 눈이 필요한 거죠. 언론인들끼리는 네가 많다, 내가 적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지급 아니 그 기준에 얘기하면 대해서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이 언론 홍보비 집행 기준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기후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걸로 근거를 조정해야지. 나한테 많이 와서 너한테 많이 갔어 이러고 싸워버리면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행 부수, 조회수, 뭐 직원 수, 뭐 업력 이런 것들을 따지면 로컬 지역 신문들은 그 기준에 미달되기가 쉽죠. 그래서 네, 그 논리는 뭐냐면 경기 북부가 네, 항상 경기도한테 이야기했던 음, 거예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렇죠. 이것도 같은 논리인데 그렇게 머릿수, 자본력, 업력 가지고 몸을 지급하면 신생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그렇죠. 특별한 배려로 언론을 좀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네네. 된다라는 게 또 교부금의 특성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시니까 역시 의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는 저는 좀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네, 사실. 그렇죠. 오래되셨다고 말씀하셨고 네. 이런 부분이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선출직 의원들과 이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누고 그런 기구에 또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의 조그만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시작 뭐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를 해요. 들면 이제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이제 큰 선거들의 방송 3사 그렇죠. 합동 토론을 하면서 여러 채널로 이제 같이 송출을 해주는 구조를 좋은 갖고 모델이죠. 가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연합으로 해서 공통 질문을 만들어낸다거나 여러 질문지를 랜덤하게 뽑을 수 있게 만들어내서 그렇죠. 누가 물어봐도 여러 언론이 같은 내용을 달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후보든 도의원 후보든 기초 의회 의원 후보든 그래서 자꾸 이쪽 일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 좋은 모델이에요. 뭘 하고 싶은지 좀 자랑 좀 해봐라. 네. 서로 싸움도 붙여보고 그렇죠. 자랑질도 하게 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는 쟤랑은 못하겠어. 맞아요. 저쪽 언론사고는 난 못하겠어.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생겼어요. 네. 뭐 이게 또 다른 벽이 되고 우리가 확장하지 못하게 되는 저의 요소인데 좋은 말씀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벽을 허물고 요번에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공드림 뉴스도. 근데 돈 들어가잖아요. 최소 뭐 1,000만 원의 경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또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특정 집단, 특정 뭐 캠프, 특정인에게 나오면 그 여론조사에 테크닉이 발휘되고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 엄밀한 의미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안 되는 상황들이 그게 만들어지는 좀 사실을 왜곡하는 거고 그렇죠.
유권자의 판단을 잘못되게 그렇죠. 하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는 것부터 몇 개의 매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들인 뉴스 기자가 몇 분의 선출직을 같이 대담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장비, 시간,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든데 그렇다면 이왕의 업력도 있고 이 포천을 너무 잘 알고 인물들을 잘 아는 몇 개의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정말 양질의 이야기들이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메이저 언론 쪽 있잖아요. 네. 거기는 뭐 자기네들의 자체 수입으로 충분히 그런 걸 계속 합니다. 가능하죠. 부럽죠. 근데 그건 이제 중앙 정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지역 정치로 돌아오면 그걸 할 수 있는 언론사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런 해봐야 거예요. 돼요. 중앙 정치는 메이저 언론사가 다루시고요. 네. 지역 정치는 지방 정치잖아요. 네. 생활 정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여론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근데 지역 언론들이 하기 어려우니 일정 기간 안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비용이 산출되는 건 국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각 언론사들이 자기 돈이 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신중하게 그 모델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설문들을 그렇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요. 돈의 그런 출처도 것들이, 모르고 예.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국회에다 한번 좀 입법 청원 요청도 그럴 한번 생각도 해보셨으면 있습니다.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가까운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까 지금 그 바우처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아, 네네. 미디어 바우처. 만약에 포천시장이나 포천시의회 의장이 아니라 포천 시민들이 각각의 언론사 자기가 선호하는 기자에게 무언가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총 금액을 뭐 10억이라든지 뭐 5억을 어떤 한 단체에서 뭐 단체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천 15만 시민들이 각각 쿠폰을 갖고 있다가 마치 뭐 누구에게 선물을 보내듯이 그걸 쿠폰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놀라운 지금 일이에요. 그 총액이 네,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포천시 언론 홍보비나 네, 포천시 의회 언론 홍보비를 거기서 집행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유권자나 성인들한테 그렇죠. 바우처로 나눠줘서 네, 언론한테 쓰게끔 하는데 네. 내가 좋은 기사, 네, 내가 좋아하는 기자한테 줄 수 있는 그렇죠, 이거 되게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마치 기자와 기사와 그 언론사들은 이 시청의 수장 또는 시의회의 단체 시의장 또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컨택의 대상이 시민들에게 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바우처를 줄 대상들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실력 있는 지자체 단체장 같으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몇몇 후보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선되면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이게 되게 괜찮은 것 후보도 같은 있습니다.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무조건 쓰세요. 네, 저 욕하셔도 돼요. 네, 단 저에게 반론의 기회만 주세요. 그렇죠. 내가 억울하면 안 되니 소명할 기회는 분명히 줘라.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지금 연습은 좀 덜 돼 있어요, 우리 지역은. 그건 반드시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 언론 윤리 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명시가 돼 있어서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주긴 주는데요. 네, 반론 기사를 달아주고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을 또 사심을 담아서 또 한다고. 그게 문제지. 싸우자고 하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언론재단 얘기하다 미디어 바우처 얘기 나오는데 이거 정말 재밌네요, 이게. 이게 언론 홍보비 그렇게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권력이냐 휘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이 도태되거나 성장하는 언론사들도 자연적으로 그들의 실력과 그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그건 거예요. 이제 언론사 입장인데 그렇죠. 독자 입장에서는 네. 난 이 바우처를 누구한테 써야 돼? 네. 그래서 언론을 많이 보실 것 같은 거 앞으로. 네. 그럼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기사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네. 공부하고 네. 사실 보도를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럼 것이고 물론이죠. 또 독자 입장에서는 네. 제 거짓말인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시민주주랄지 국민주주랄지 주인이 언론사의 주인이 시민이 되면 어떻게 그 시민을 기망하거나 네. 그 시민에 관련된 사건을 왜곡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 이제 최철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디어 바우처 얘기가 네, 사실은 언론의 어디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쉽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좀 확 들어와요. 지금. 네네. 그 단체장이 이 홍보비로 뭐 언론사들을 쥐락펴락한다라는 오해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고 지역 언론사들도 개도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면서 네네네.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게 음. 자기만의 컨텐츠 이야기들을 좀 꾸며 갈 수 있겠죠. 그런 근거가 되겠죠. 또 뭐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으로서 이제 뭐 언론 재단의 필요성은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져보고 네. 언론 기금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미디어 바우처 얘기는 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너무 재밌네요.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전국에서 그 사례가 김우석 있나요? 아직 실제 도입한 사례는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승원 의원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입법 직전까지 가고 있었는데 다른 사건들에 밀려서 지금 그럼 뭐 뒤에 지금 뭐 있는 좀 것 같은데. 이슈가 좀 볼이 그러면- 붙으면 금방 될 수 있겠네 이거는.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우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많고 하기 네네. 때문에 후천 지역에 최초로 실행되지 않을까. 언론이 바로 서야 음, 지역이 바로 선다. 지역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네. 뭐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입니다. 거.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철이 좀 뭐 이제 철이 아니고 거의 다 코앞에 와 있죠 지금. 6월 1일 날 30몇 선거인데 주 남았어요. 예. 지금 많은 후보들이 지금 지역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네. 홍보를 하고 네. 뭐 명함도 돌리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출마 예상자들이 포천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럼 중간에 가교 역할을 언론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언론사 기자로 있으면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후보로 나온 그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천에 관심이 더 컸던 거예요. 공천 시즌이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공천이 돼야 그 후보자의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비 후보 단계에서의 그 정책들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은 실종되고 이제 공천 시즌에서 공천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저희 이제 비례대표 쪽하고 가선거구에 이제 네, 나번 경선. 경선이 있죠. 네, 그뿐이고 이제 저쪽 국민의힘에도 뭐 30일 경기도당 공간에서 발표라고 하지만 그보다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언론사에서 후보자 추천 토론회도 하고 했어요. 예전에도 했었죠. 포천에서. 네. 근데 저는 왜? 제가 17대 국회 때 네. 국회의원 뽑을 때 예비 국회의원 후보들 음, 초청 토론회를 했었어요. 제가 기획을 하고 국회의원 후보. 17대 때. 네네. 제가 어릴 때죠. 네네. 뭐 그런 거 했었으면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내고 해서 한 번 물어보고 한 번 답하는 게 아니라 재질문하고 재답변하는 방식까지 그렇죠. 가가지고 네. 아날로그로 시간 재면서 종쳐가면서 했습니다 그때. 그걸 했었군요. 네네네. 근데 그게 맥을 좀 이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걸 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럴 때 그 후보자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드러나죠. 네. 우리가 그 중앙 TV를 통해서 MBC 뭐 KBS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면면을 그 대담 토론 프로그램에서 알 수 네네. 있잖아요. 그 토론을 한다 만다로 근데 토론 잘하는 엄청 거랑 뭐 분쟁했었고. 선거 결과는 좀 다를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뭐 이번 결과가 그걸 말해줬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지역에 포천 지역 12개 네. 정도 언론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12개 언론사가 공동 기획을 하면요. 네. 다른 메이저 언론에서 이걸 취재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지역에서 그렇죠. 지역 언론들이 뭉쳐서 네. 후보자를 알아본다. 네. 유권자에게 바른 정책을 전달한다. 좋죠.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사실. 음. 그런 걸 한번 좀 주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아직 왜냐하면 전 되게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좋습니다. 뭐 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본 선거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독자 언론사가 하지 않아도 연합해서 그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공유 TV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여기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 좀 함께 해주시기를 좀 예. 요청드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최칠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들인 뉴스가 정말 언론 직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50명의 유료 회원으로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밑에 자막을 좀 깔아드릴게요. 공들인 뉴스의 후원 계좌를 좀 깔아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보셨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꼭 후원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하루하루가 힘들다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역 정치를 할 때도 보면 이제 시장 선거, 네. 단체장 선거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광역의원이나 기초원 선거는 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런닝메이트 게임처럼 그냥 가버린다고 딸려서. 네네네. 근데 각자의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영역에서는 정말 그 소위 피가 마르고 그리고 또 누구는 뭐 몇 년의 그 정당 활동의 결과물이고 배신감과 뭐 패배감 모든 걸 걸고 도전하고 또 그 패배에서 못 일어나서 또 재기도 못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선거라는 그 메이저 게임의 본 게임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광역 기초의원이 묻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다 보니까 민주당을 네. 좀 비판해 보자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방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정치를 할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준비시키고 있느냐라는 그렇죠. 걸 물어봐서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음. 사실 이번에 포천 지역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정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고 힘들게 고생하신 건 맞지만 네. 그 안에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음. 함께 지역 정치를 고민하고 현안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누군가는 뭐 뭘 했고 그 지역 지구당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시간을 헌신하고 했지만 그것이 이 지역 정치 지방 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어떤 체계화된 프로그램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뭐 비전을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웰컴이 좀 약해요. 내가 당원 가입을 하면 당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한번 빡 가요. 그게 끝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신규 당원들에게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VIP 손님처럼 대우를 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까? 뭐 급증하고 아주 뭐 네. 명예롭고 보람차고 네. 네, 그런 당이라고 하는 건 당원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직은 당원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 당원에 대해서 AS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집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약해. 그렇죠. 네. 그 의원님도 평소에는 그 당원 관리랄지 그 내 유권자 관리를 안 하다가 선거철이 오면 당원을 확충하는데 혈안이 돼서 당원 모집 그 신청서를 들고 이 선출직에 나서는 사람들이 거리에 뭐 지인들에게 선후배에게 있어요. 요청을 하는 왜냐하면 거죠. 근데 그때 당원들이 급증하잖아요. 공천 면접에 들어가면 당원 확보 실적이 평가가 점수가 돼요.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선후배들, 네. 형, 누나,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네. 누님들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 양쪽 당을 다 중복 가입돼 있죠. 가입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좀 예전 방식이다. 그렇죠.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공유했었을 때 음. 공유가 되고 이해가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때 가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바람직하죠. 일반 대중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그래야 확정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대선이 도래하기 전부터 그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여러 선출직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 포천에
수많은 당원 신청서를 받으러 다닌 또 한 거예요? 가지는 뭐가 네. 있냐면요. 이제 경선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음. 선거구에 경선이 이렇게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경선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음. 뭐 여러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저가 2017년도에 경험했던 거는 권리당원 50%, 음. 일반 시민 여론 50%였어요. 근데 지금은 권리당원 50%예요. 음. 그럼 내가 권리당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음.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 자기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또는 국민의힘의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교육하고 정당 정치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네. 말씀 중에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셨는데 그랬어요, 제가? 뭐 우리 국민의힘 네네. 문제도 하여튼 똑같죠. 모든 정당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정당 정치가 좀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네. 이제 선거 시즌 도래하고 그 직전에 그 당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상적인 그 기간에도 비선거 시즌에도 정당에 대한 이야기, 이벤트, 뭐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강서구, 은평구. 거기는 지역 거기는 신문도 잘 돼요. 아카데미를 들어가려면 돈을 음. 내고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근데 유료. 저희 지역은 돈 줄게 해도 안 오죠. 이게 동네 차이인 거예요. 미래포럼이 진행하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그 그것도 이 좀 후보자들. 그런 시도 중에 하나죠. 네. 4년 만에 또 개최된 거예요. 그러면 그 포럼에서 진행하는 그 아카데미가 또다시 4년 후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음. 너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고 계속 줄기차게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강서구하고 은평구 쪽에 운영되고 있는 목민관 프로그램과 네네. 주민 아카데미 프로 계속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정말 네. 훌륭한 지역 정치인으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네. 저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바람직한 고민이고 거기에 뭐 언론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왕의 정치인이었다가 지금 은퇴를 했더라도 여전히 그 포천의 정치 지형이 바뀌기를 원하는 이 당과 저 당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그게 무엇인가의 그 연합으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진짜 포천을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둘러둘러 해가지고 지방 정치 얘기하다가 우리 동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언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의 네. 역할. 예, 지금 나가시죠 그러면. 저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네. 많았어요, 사실. 뭐 은평구의 주민 아카데미라든지 강서구의 이제 목민관이라든지 이런 네네.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고 싶다. 근데 이건 정치 공간의 아카데미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정치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신 거잖아요. 반대로 저도 그런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싶어요. 네. 뭐 대단 프로그램처럼 해서 적어도 제가 뭐 언론사 기자라고 이렇게 뭐 갑질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그 수준이 아니면 예비 후보라든지 그 공직 추천 후보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저항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당원 활동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경험치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로서 그 부분을 검증해낼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그거는 후보자를 검증하시면 되고요. 네네. 예비 후보자는 정당에서 공식 후보를 추천하는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리셨다가 네. 본 후보가 확정이 되시면 그렇죠. 본 후보에 대해서 그런 걸 검증하셔야 된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 근데 반드시- 곧이에요, 곧. 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혼자 하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신뢰도라는 네, 게 있어요. 언론에 대한 신뢰도. 근데 한 언론사가 요청하는 것보다 12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요청하는 거랑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실천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그 포천 지역의 언론사들 연합으로 해서 대담이든 또는 뭐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꼭 이 공유 TV를 통해서 마련해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신문이나 이제 언론들을 보면 네, 뭐 제보자 네, A, C, B, C, C, C 막 이런 거 가는데 네, 잘 안 쓰거든요. 딴 동네는 네, 네. 메이저 쪽은 특히나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근데 저희 동네는 한두 사람 얘기 듣고 A, B, C, C 얘기를 다 막 써버린다는 말이에요. 네네.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이거는 좀 그 기자분들 스스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함정이에요. 그리고 뭐 테크닉 같은 거죠. 네.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A씨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 블라인드 뒤에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 화술이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그럼 A 씨의 의견이 있으면 네, 상대방이 B 씨의 의견도 좀 달아줘야 될 텐데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그 기사 또는 글 또는 이 취재 내용들을 한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얽어가려고. A, B, C가 같은 논조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만 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독자 입장에서. 그러면 네. 그렇게 인식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이야기, 저쪽의 이야기를 같이 탑재할 수 있을 때 언론이 비로소 공정하다. 근데 이야기를 그 수고로움은 기자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것 같아요. 당연한 의무죠. 기본 원칙이고 기자의 수칙이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취재를 해야 되고 취재가 많아지면 기사의 양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뭐 지금 12개 언론사가 뭐 동시에 어떤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익숙치 않고 한 번도 그렇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뭐 언론발전 포럼이라든지 해갖고 공동체 12개 언론사가 다 들어오고 네, 각 언론사를 응원하는 그 회원들, 팬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언론발전 포럼 같은 거 구성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원님은 뭐 정치, 청년 정치, 그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다음에 그런 조직,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지역에서 우리 공들이 뉴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언론의 또 다른 종사자를 좀 양성하고 싶은 아카데미, 이 지역의 청년들이 언론에 대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그걸 좀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되려면 언론사 대표님들이 원래회를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정기적인 달에 한 번 모임을 정도 통해서 식사하면서 어떠냐 네. 저쩌냐 포천의 뭐 정가 이야기라든지 어떤 지역의 큰 이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또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이런 걸 좀 제안을 좀 해주세요 좀. 뭐 어떤 사람은 뭐 몸도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각자 밥 먹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여럿이 자꾸 모여서. 모여야 네. 역사가 이루어진다. 혼자는 어렵다 항상 저는. 그 포천시는 한 3개 그룹으로 그 네. 언론사들이 그 성향별로 또는 그 리더가 있어서 그 언론사 그 주재하는 기자들이 모여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언론사 모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실현이 되고 정기적인 것들을 통해서 언론 논조라든지 지향해야 될 것들, 문제 부분들을 스스로 좀 자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은 이제 기자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좀 빨리 하게 되는 그러면 경우가 다 있죠. 언론사가 이거 명백한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 네, 뭘 사건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 네. 이럴 때 다른 언론사에서는 뭐 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안 된다. 거기에 기사를 쓰든지 A 언론사가 이상한 짓을 한다.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 어떤 상도덕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도덕은요 깨끗할 네. 때 도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내에서 치고받고 할 때 바로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 언론사를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네네. 그의 그 존재, 그의 자생을 위해서 각자가 그 언론사끼리의 그 다툼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카르텔은 아닌데 무언가 저쪽 언론사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꺼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쟁이죠 그러면. 전쟁이 되는 근데 거잖아요. 여튼 상도덕이라고 하는 건요.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관리고 좋은 풍습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건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닌 걸 가지고 했을 때 모른 척하는 건 비겁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또 글이라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칼럼이라든지 뭐 기고문이라든지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비판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해서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포천시의 언론사들 많이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하고 네. 그럼 말씀하신 허위보도 왜곡보도 안 하려고 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누군가를 뭐 가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지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건 근데 당연한 거죠. 그게 되려면 네. 오늘 제안해주신 미디어 바우처가 꼭 성공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 김우석 후진 의원님이 양성도 도와주시면 하고, 예.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국회 쪽에서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찾아보고 네네. 광역 단위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김승호 의원실이라든지 뭐 네. 김부겸 의원한테 네, 김의겸 의원님한테 김의겸 예. 의원님. 뭐 전문가 그들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었고 네네. 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김우석 의원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아마 포천에도 그렇게 시스템화된 지역 언론 그 양성 건강한 언론을 만들 수 있는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네.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시장이 아니라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끌고 온 게 이제 1시간 정도 돼가는데요. 오늘 좀 정해진 주제들은 좀 다 달아본 것 같고 예, 우리 마지막으로 네. 한 30초 정도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못다한 이야기 네.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들인 뉴스 최철규 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공유TV라는 플랫폼을 보면서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준 김우석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리는 바가 있고요. 김우석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그 지역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언론사를 운영하고 기자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김우석 의원이 지난한 고민, 예전의 고민들이 실제화될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 공유 TV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공들인 뉴스에서 또 다른 언론사에서 이 공유 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이 이 공유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아마 재미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탑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신 공유리 뉴스의 최철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유TV 플랫폼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여기가 어딘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약도 공개할 테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 재미있는 주제 있으시면요.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하셔서 같이 시간 좀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포천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공유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